高瀬舟、귀양선、森鴎外。高瀬舟は京都の高瀬川を上下する小舟である。徳川時代に京都の罪人が遠島を申し渡されると、本人の親類が牢屋敷へ呼び出されて、そこでいとまごいをすることを許された。それから罪人は高瀬舟に乗せられて大阪へ回されることであった。귀양선은 교토의 다카세가와를 오르내리는 작은 배이다. 도쿠가와 시대에 교토의 죄인이 섬유배를 선고받으며 본인의 친족이 감옥으로 불려가 그곳에서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러고서 죄인은 귀양선에 실려 오사카로 보내지는 것이었다. それを護送するのは京都町奉行の配下にいる同心で、この同心は罪人の親類のうちで主だった一人を大阪まで動線させることを許す慣例であった。これは神へ通ったことではないが、いわゆる大目に見るのであった。목교であった。그걸 호송하는 것은 교토 마치부교 휘하에 있는 도신으로, 이 도신은 죄인의 친족 중에서 주된 한 명이 오사카까지 동행하는 것을 허락하는 게 관례였다. 이건 상부에 알린 건 아니지만 소위 너그럽게 봐주는 묵인이었다. 도지 엔토 모시와타された罪人はもちろん重い咎を犯したものと認められた人ではあるが、決して盗みをするために人を殺し火を放ったというような同悪な人物が多数を占めていたわけではない。당시 섬유배를 선고받은 죄인은 물론 중과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 사람이긴 하지만 결코 도둑질하기 위해 사람을 죽이고 불을 질렀다는 그런 포악한 인물이 다수였던 건 아니다. 高瀬舟に乗る罪人の過半はいわゆる心得違いのために思わぬ咎を犯した人であった。ありふれた例を挙げてみれば、当時相対子といった上司を図って相手の女を殺して自分だけ生き残った男というような類である。귀양선을 타는 죄인의 과반은 이른바 착오 때문에 뜻하지 않은 과를 범한 사람이었다. 흔한 예를 들자면 당시 동반자살이라는 치정사를 꾀하다 상대 여자를 죽이고 자기만 살아남은 남자 같은 그런 부류다. そういう罪人を乗せて入り合いの鐘の鳴る頃に漕ぎ出された高瀬舟は黒ずんだ京都の町の家々を両岸に見つつ東へ走って鴨川を横切って下るのであった。그런 죄인을 싣고 저녁 종소리가 울릴 무렵에 노저 출발한 귀양선은 거무스름한 교토 시인의 집들을 양쪽 기슭으로 보면서 동쪽으로 달려鴨川를 가로질러 내려가는 것이었다. この船の中で罪人とその親類の者とは夜通し身の上を語り合う。いつもいつも悔やんでも帰らぬ繰り言である。護送の役をする同心はそばでそれを聞いて罪人を出した親戚眷属の悲惨な境遇を細かに知ることができた。이 배 안에서 죄인과 그 친족은 밤새도록 자기 처지를 이야기한다. 허구한 날 후회해도 소용없는 쓸데없는 푸념이다. 호송 역할을 하는 도시는 곁에서 그걸 듣고 죄인을 낸 일가 권숙의 비참한 형편을 소상히 알 수 있었다. 所詮町奉行の知らせて表向きの公共を聞いたり、
役所の机の上で口書きを読んだりする役人の夢にも伺うことのできぬ境遇である。필경 마치 부교의 법정에서 공식적인 죄인의 진술을 듣거나 관청 책상 위에서 죄인의 자수서를 읽거나 하는 관리들은 꿈에도 들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다. 同心を務める人にもいろいろな性質があるから、この時ただうるさいと思って身を覆いたく思う冷淡な同心があるかと思えば、またしみじみと人の哀れを身に引き受けて、役柄ゆえ景色には見せぬながら、無言のうちに密かに胸を痛める同心もあった。도신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갖가지 성질이 있어서 이때 그저 시끄럽다고 생각해 귀를 막고 싶다고 여기는 냉담한 도신이 있는가 하면, 또 절실히 남의 슬픔을 몸으로 느끼며 역할 때문에 내색은 안 하지만 말 없는 가운데 은근히 가슴 아파하는 도신도 있었다. 場合によって非常に悲惨な境遇に陥った罪人とその親類と、特に心弱い涙もろい同心が裁量していくことになると、その同心は深くの涙を禁じ得ぬのであった。そこで高瀬舟の護送は町奉行所の同心仲間で不快な職務として嫌われていた。경우에 따라 매우 비참한 처지에 빠진 죄인과 그 친족을 특히 마음 여리고 눈물 많은 도신이 감독하며 간다면, 그 도신은 생각지 못한 눈물을 금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귀양선 호송은 마치 부교소의 도신들이 불쾌한 직무로 싫어하고 있었다. いつの頃であったか、多分江戸で白河落語公が聖兵をとっていた寛政の頃ででもあっただろう。千代院の桜が入り合いの鐘に散る春の夕べに、これまで類のない珍しい罪人が高瀬舟に乗せられた。언제쯤이었을까? 아마 에도에서 시라카와 라쿠오코가 정권을 잡던 간세이쯤이거나 했을 것이다. 지용인 벚꽃이 저녁 총소리에 지는 봄날 저녁에 지금까지 유례 없는 희귀한 죄인이 귀양선에 실렸다. それはなおキスケといって30歳ばかりになる重症不浄の男である。もとより牢屋敷に呼び出されるような親類はないので、船にもただ一人で乗った。그는 이름을 기스케라고 해서 30살쯤 되는 주소부정의 남자이다. 애초부터 감옥에 불을 친 적이 없어서 배에도 그저 혼자 탔다. 고소 메이제라레 때一緒に船に乗り込んだ同心羽田小兵衛は、ただキスケが弟殺しの罪人だということだけを聞いていた。호송 명령을 받고 함께 배에 오른 도신 하네다 쇼베는 그저 기스케가 동생을 죽인 죄인이라는 것만 들었다. 사태, 로야시키까라 산바시마데連れてくる間、この痩せ獅子の色の青白いキスケの様子を見るに、いかにも神妙に、いかにもおとなしく、自分をば公儀の役人として敬って、何事につけても逆らわぬようにしている。그런데 감옥에서 산바시까지 데려오는 동안 이 여인, 창백한 기슭의 모습을 보니 잠옷 신묘하게, 잠옷 얌전하게 자기를 당국관원으로 공경하며 무슨 일이든 거역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しかもそれが罪人の間に王を見受けるような恩順を装って厳正にこびる態度ではない。더구나 그게 죄인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온순한 척 권세 아첨하는 태도가 아니다. 쇼베이와 후식인이思った。
そして船に乗ってからも、単に役目の表で見張っているばかりでなく、絶えず喜助の挙動に細かい注意をしていた. 쇼베이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배를 타고도 단순히 역할상 감시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기슭의 거동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その日は暮れ方から風が止んで、空一面を覆った薄い雲が月の輪郭をかすませ、ようよう近寄ってくる夏の暖かさが、両岸の土からも、川床の土からも、もやになって立ち上るかと思われるようであった. 그날은 저물녘부터 바람이 그쳐서 하늘을 온통 뒤덮은 옅은 구름에 달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이고, 성큼 다가오는 여름의 따뜻함이 양 기슭 흙에서도 강바닥 흙에서도 안개가 되어 피어오르는가 싶은 밤이었다. 下京の町を離れて鴨川を横切った頃からは、辺りがひっそりとして、ただへさきに裂かれる水のささやきを聞くのみである。下京시내를 떠나鴨川를 가로지른 무렵부터는 주위가 호젓하니 그저 뱃머리에 갈라지는 물소리를 들을 뿐이다. 夜船で寝ることは罪人にも許されているのに、喜助は横になろうともせず、雲の濃淡に従って光の増したり減じたりする月を仰いで黙っている。その額は晴れやかで、目にはかすかな輝きがある。밤배에서 자는 것은 죄인에게도 허용되건만, 기슭에는 누우려고도 하지 않고 구름의 농담에 따라 빛이 더해졌다 줄었다 하는 달을 우러러보며 잠자코 있다. 그 이마는 맑고 눈에는 미미한 반짝임이 있다. 쇼베이와 마토모니와 미테이누가 시주 기슭의の顔から目を離さずにいる。そして不思議だ、不思議だと心の内で繰り返している。쇼베이는 정면으로는 보지 않았지만 시종 기슭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상하다, 이상하다고 속으로 반복하고 있다. それは喜助の顔が縦から見ても横から見てもいかにも楽しそうで、もし役人に対する気兼ねがなかったなら、口笛を吹き始めるとか、鼻歌を歌い出すとかしそうに思われたからである。그건 기슭의 얼굴이 세로로 보나 가로로 보나 아무래도 즐거워 보였고, 만약 관원에 대한 스스럼이 없었다면 휘파람을 불기 시작하거나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거나 할 것 같아 보였기 때문이다. 쇼베이와心の内に思った。これまでこの高瀬船の裁量をしたことは幾度だか知れない。しかし乗せてゆく罪人はいつもほとんど同じように目も当てられぬ気の毒な様子をしていた。それにこの男はどうしたのだろう。遊山船にでも乗ったような顔をしている。쇼베이는 속으로 생각했다. 지금까지 이 귀양성 감독을 한 게 몇 번인지 모른다. 그러나 태워가는 죄인은 언제나 대부분 마찬가지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딱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어떻게 된 일일까? 유람선에라도 탄 듯한 얼굴을 하고 있다. 罪は弟を殺したのだそうだが、よしやその弟が悪いやつで、それをどんな行きがかりになって殺したにせよ、人の情としていい心持ちはせぬはずである。この色の青い痩せ男が、その人の情というものが全く欠けているほどの世にも稀な悪人であろうか。どうもそうは思われない。죄는 동생을 죽였다는 건데 설령 그 동생이 나쁜 놈이고
그걸 어떤 사정상 죽였든 인정상 좋은 기분은 들지 않을 것이다. 이 색이 창백한 마른 남자가 그 인정이라는 것이 아주 결여돼 있을 만큼 세상에 드문 악인일까? 아무래도 그렇게는 생각되지 않는다. ひょっと気でも狂っているのではあるまいか。いやいや、それにしては何一つ辻褄の合わぬ言葉や挙動がない。この男はどうしたのだろう。小兵衛がためには喜助の態度が考えれば考えるほどわからなくなるのである。혹시 정신이라도 나간 건 아닐까? 아니 아니, 그런 것 치고는 뭐 하나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나 거동이 없다. 이 남자는 어찌된 일일까? 쇼베는 그래서 기스케의 태도가 생각하면 할수록 알 수 없게 되는 것이다. しばらくして小兵衛はこらえきれなくなって呼びかけた。キスケ、お前何を思っているのか？はい、と言って辺りを見回したキスケは、何事かお役人に見とがめられたのではないかと気遣うらしく、居住まいを直して小兵衛の景色を伺った。잠시 후 쇼베는 참을 수 없어서 말을 걸었다. 기스케, 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네, 라고 말하며 주위를 둘러본 기스케는 무언가를 관원이 비난한 건 아닌지 염려하는 듯 앉은 자세를 고치고 쇼베의 기색을 살폈다. 쇼베와 지분가 도츠젠 도이오 하시사도 기어아카시테役目を離れた応対を求める言い訳をしなくてはならぬように感じた。そこでこう言った。いや、別に訳があって聞いたのではない。実はな、俺はさっきからお前の島へ行く心持ちが聞いてみたかったのだ。쇼베는 자기가 갑자기 질문을 한 동기를 밝히고 임무에 없는 대답을 바라는 핑계를 대야 한다고 느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아니, 별다른 이유가 있어서 물어본 건 아니야. 사실 나는 아까부터 내가 섬에 가는 기분을 물어보고 싶었어. 俺はこれまでこの船で大勢の人を島へ送った。それは随分いろいろな身の上の人だったが、どれも島へ行くのを悲しがって、見送りに来て一緒に船に乗る親類の者と夜通し泣くに決まっていた。それにお前の様子を見れば、どうも島へ行くのを苦にしてはいないようだ。一体お前はどう思っているのだい？ 나는 지금까지 이배로 많은 사람을 섬으로 보냈지. 정말 꽤나 갖가지 사연의 사람이었지만 이도저도 모두 섬에 가는 것을 슬퍼해서 배웅하러 왔다가 함께 배를 타는 친족과 밤새 반드시 펑펑 울었었지. 그런데 내 모습을 보면 아무래도 섬에 가는 걸 힘들어하지는 않는 것 같아. 도대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기스케와 니코리 笑った。ご親切におっしゃってくだす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なるほど、島へ行くということは他の人には悲しいことでございましょう。その心持ちは私にも思いやってみることができます。しかしそれは世間で楽をしていた人だからでございます。기스케는 빙그레 웃었다. 친절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연 섬에 간다는 건 다른 사람에게는 슬픈 일이겠지요. 그 마음은 저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세상을 편하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京都は結構な土地ではございますが、その結構な土地でこれまで私のいたして参ったような苦しみはどこへ参ってもなかろうと存じます。お上のおじいで命を助けて島へやってくださいます。島はよしや辛いところでも鬼の住むところではございますまい。
교토는 좋은 곳이지만 그 좋은 땅에서 지금까지 제가 겪은 고통은 어디에 가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윗분의 자비로 목숨을 구해 섬으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섬이 혹시 괴로운 곳이더라도 마귀가 사는 곳은 아닐 겁니다. 私はこれまでどこと言って自分のいていいところというものがございませんでした。今度お神で島にいろとおっしゃってくださいます。そのいろとおっしゃるところに落ち着いていることができますのが、まず何よりもありがたいことでございます。저는 지금까지 어디 하나 제가 있어도 좋은 곳이라는 데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윗분께서 섬에 있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있으라는 곳에 정착해 있을 수 있는 게 우선 무엇보다 감사한 일입니다. それに私はこんなにか弱い体ではございますが、随所病気をいたしたことはございませんから、島へ行ってからどんな辛い仕事をしたって体を痛めるようなことはあるまいと存じます。それから今度島へおやりくださるにつきまして、200文の帳目をいただきました。それをここに持っております。게다가 저는 이렇게 연약한 몸입니다만 여태까지 병에 걸린 적은 없으니까 섬에 가서 어떤 힘든 일을 해도 몸이 아플 일은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섬에 보내주시면서 200문의 돈을 받았습니다. 그걸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こう言いかけて、喜助は胸に手を当てた。円筒を仰せつけられる者には、帳目200銅を使わすというのは、当時の掟であった。이렇게 말하며 기스케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섬 유배를 선고받는 자에게는 돈 200동을 준다는 것이 당시의 규칙이었다. 기스케와 言葉を継いだ。お恥ずかしいことを申し上げなくてはなりませぬが、私は今日まで200文というお足をこうして懐に入れて持っていたことはございませぬ。どこかで仕事に取り付きたいと思って仕事を訪ねて歩きまして、それが見つかり次第骨を惜しまずに働きました。기스케는 말을 이었다. 부끄러운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저는 오늘날까지 200문이라는 돈을 이렇게 품에 넣고 다닌 적이 없습니다. 어디선가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서 일자리를 찾아다녀 그걸 찾는 대로 몸을 사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そしてもらった銭はいつも右から左へ人手に渡さなくてはなりませなんだ。それも現金で物が買って食べられるときは私の工面のいい時で、大抵は借りたものを返してまた後を借りたのでございます。그리고 받은 돈은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남의 손에 넘겨야 했습니다. 그래도 현금으로 물건을 사 먹을 수 있을 때는 내 형편이 좋을 때이고, 대개는 빌린 것을 갚고 또 다음을 빌렸습니다. それがおろうに入ってからは仕事をせずに食べさせていただきます。私はそればかりでもお上に対してすまないことをいたしているようでなりませぬ。それにおろうを出るときにこの200文をいただきましたのでございます。그게 감옥에 들어가고 나서는 일을 하지 않고 먹여줍니다. 나는 그것만으로도 윗분에게 미안한 짓을 하는 것 같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감옥을 나올 때 200문을 받았습니다. こうして相変わらずお上のものを食べていってみますれば、この200文は私が使わずに持っていることができます。お足を自分のものにして持っているということは、私にとってはこれが初めてございます。이렇게 변함없이 윗분이 주시는 걸 먹고 있으면 이 200문은 제가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을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다는 건 저로서는 이게 처음입니다. 島へ行ってみますまでは
どんな仕事ができるかわかりませんが、私はこの200文を島でする仕事の元手にしようと楽しんでおります。こう言ってキスケは口をつぐんだ。섬에 가볼 때까지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200문을 섬에서 하는 일에 미천으로 하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기스케는 입을 다물었다. 쇼베이와 응, そうかいとは言ったが、聞くことごとにあまり異表に出たので、これもしばらく何も言うことができずに考え込んで黙っていた。쇼베이는 응, 그래? 라고 말했지만 듣는 것마다 너무 뜻밖이어서 이쪽도 한동안 아무런 말도 못하고 생각에 잠겨 잠자코 있었다. 쇼베이와 카레코레初老に手の届く年になっていて、もう女房に子供を4人産ませている。それに老母が生きているので、家は7人暮らしである。쇼베이는 그럭저럭 초로가 다 되어가는 나이가 되고 이미 아내는 아이를 4명 낳았다. 게다가 노모가 살아있어서 집에는 7 식구가 살고 있다. 해제, 人には臨食と言われるほどの倹約な生活をしていて、衣類は自分が役目のために着るもののほか、寝巻きしかこしらえぬくらいにしている。평소 남에게는 인색하다고 할 정도로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고, 옷은 자기 직분을 위해 입는 것 외에 잠옷밖에 마련하지 않을 정도로 하고 있다. しかし不幸なことには、妻をいい寝台の商人の家から迎えた。そこで女房は夫のもらう扶持米で暮らしを立てて行こうとする善意はあるが、豊かな家に可愛がられて育った癖があるので、夫が満足するほど手元を引き締めて暮らしていくことができない。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내를 재산이 많은 상인집에서 맞아들였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받는 녹복미로 살림을 꾸려나가려는 선의는 있지만 넉넉한 집안의 귀여움을 받으며 자란 버릇이 있어 남편이 만족할 정도로 살림을 아껴서 살아갈 수가 없다. 야야모스레바月末になって感情が足りなくなる。すると女房が内緒で里から金を持ってきて帳尻を合わせる。それは夫が借財というものを毛虫のように嫌うからである。そういうことは所詮夫に知れずにはいない。까딱하면 월말이 되어 셈이 부족해진다. 그러면 아내가 은밀히 친정에서 돈을 가져와 결산을 맞춘다. 그건 남편이 빚이라는 것을 송충이처럼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런 일은 어차피 남편이 모를 수 없다. 商兵衛はご節句だと言っては里方から物をもらい、子供の七五三の祝いだと言っては里方から子供に衣類をもらうのでさえ心苦しく思っているのだから、暮らしの穴を埋めてもらったのに気がついてはいい顔はしない。格別平和を破るようなことのない羽田の家に折々波風の起こるのはこれが原因である。쇼베는 오절그라고 해서는 친정에서 물건을 주고 아이의 시치고상 축하라고 해서는 친정에서 아이에게 옷을 주는 것조차 마음 괴롭게 생각하고 있으니 살림을 메워준 것을 알게 되면 좋은 얼굴은 하지 않는다. 특별히 평화를 깨는 일이 없는 하네다의 집에 이따금 풍파가 일어나는 건 이것이 원인이다. 翔兵衛は今、キスケの話を聞いて、キスケの身の上を我が身の上に引き比べてみた。キスケは仕事をして給料を取っても、右から左へ人手に渡してなくしてしまうと言った。いかにも哀れな気の毒な境涯である。翔兵衛는지금기스케의 이야기를 듣고
기슭의 신세와 자기 신세를 비교해 보았다. 기슭는 이 일에서 월급을 받아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남의 손에 넘겨 없어져 버린다고 했다. 정말 가엾고 딱한 처지이다. しかし一転して我が身の上を顧みれば、彼と我との間に果たしてどれほどの差があるか。自分も神からもらう扶米を右から左へ人手に渡して暮らしているに過ぎぬではないか。그러나 바꿔서 내 신세를 돌아보면 그와 나 사이에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날까. 나도 위에서 받는 녹복미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남의 손에 넘겨주고 사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닌가. 彼と我との相違はいわばそろばんの桁が違っているだけで、キスケのありがたがる200文に相当する貯蓄だにこっちはないのである。 그와 나의 차이는 말하자면 주판의 자릿수만 다를 뿐, 기슭가 고마워하는 200문에 상당하는 저축조차 이쪽은 없는 것이다. さて、桁を違えて考えてみれば、帳目200文をでも、キスケがそれを貯蓄と見て喜んでいるのに無理はない。その心持ちはこっちから察してやることができる。しかし、いかに桁を違えて考えてみても、不思議なのはキスケの欲のないこと、たることを知っていることである。그런데 자릿수를 달리하여 생각해보면 돈 200문이라도 기슭가 그걸 저축으로 보고 기뻐하는 게 무리는 아니다. 그 마음가짐은 이쪽에서 헤아려 줄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자릿수를 달리하여 생각해도 이상한 건 기슭가 욕심이 없는 것, 충분하다는 걸 아는 것이다. 기슭は世間で仕事を見つけるのに苦しんだ。それを見つけさえすれば、骨を惜しまずに働いて、ようよう口を乗りすることのできるだけで満足した。そこで牢に入ってからは、今まで得難かった職が、ほとんど天から授けられるように、働かずに得られるのに驚いて、生まれてから知らぬ満足を覚えたのである。기슭는 세상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걸 찾기만 하면 몸은 사리지 않고 일해. 겨우 입에 풀칠할 수 있는 것만으로 만족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나서는 지금까지 얻기 힘들었던 음식이 거의 하늘이 주는 것처럼 일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에 놀라 태어나서 모르던 만족감을 느낀 것이다. 商売はいかに桁を違えて考えてみても、ここに彼と我との間に大いなる見学のあることを知った。自分の淵米で立ててゆく暮らしは折々足らぬことがあるにしても、大抵水筒が合っている。手一杯の生活である。しかるにそこに満足を覚えたことはほとんどない。商売는 아무리 자릿수를 달리해서 생각해봐도 여기에 그와 나 사이에 엄청난 현격함이 있는 것을 알았다. 내 녹복미로 꾸려가는 삶은 이따금 모자라는 일이 있다고 해도 대개 출납이 맞다. 빠듯한 생활이다. 그래도 거기에 만족을 느낀 적은 거의 없다. 常は幸いとも不幸とも感じずに過ごしている。しかし心の奥にはこうして暮らしていて不意とお役がごめんになったらどうしよう。大病にでもなったらどうしようという菊が潜んでいて、折々妻が里方から金を取り出してきて穴埋めをしたことなどがわかると、この菊が意識の敷居の上に頭をもたげてくるのである。평소에는 행복하다고도 불행하다고도 느끼지 않고 지내고 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이렇게 살다가 문득 자리에서 면직되면 어쩌나, 큰 병에라도 걸리면 어쩌나 하는 의구심이 도사리고 있다가 이따금 아내가 친정에서 돈을 꺼내와 보충한 걸 알게 되면 이 의구심이 의식의 문턱 위로 고개를 쳐드는 것이다.
一体この見学はどうして生じてくるだろう。ただ上辺だけを見て、それはキスケには身に敬類がないのに、こっちにはあるからだと言ってしまえばそれまでである。しかしそれは嘘である。よしや自分が独り者であったとしても、どうもキスケのような心持ちにはなられそうにない。この根底はもっと深いところにあるようだと小兵衛は思った。도대체 이 형격함은 왜 생길까? 그저 겉모습만 보고 그건 기슭에게는 몸에 달린 식구가 없는데 나한테는 있으니까 라고 말해버리면 그만이다. 그러나 그건 거짓이다. 설령 내가 홀몸이었다 해도 아무래도 기슭 같은 마음이 들지는 않을 것 같다. 이 근저는 더 깊은 곳에 있는 것 같다고 쇼베이는 생각했다. 小兵衛はただ漠然と人の一生というようなことを思ってみた。人は身に病があると、この病がなかったらと思う。その日その日の食がないと、食って行かれたらと思う。小兵衛는 그저 막연하게 사람의 일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다. 사람은 몸에 병이 있으면 이 병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날 먹을 게 없으면 먹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万一の時に備える蓄えがないと、少しでも蓄えがあったらと思う。蓄えがあっても、またその蓄えがもっと多かったらと思う。만일의 경우를 대비할 비축이 없으면 조금이라도 비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비축이 있더라도 또 그 비축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格のごとくに先から先へと考えてみれば、人はどこまで行って踏みとどまることができるものやらわからない。それを今目の前で踏みとどまって見せてくれるのがこのキスケだと小兵衛は気がついた。이처럼 이어서 생각해보면 사람은 어디까지 가서 발을 멈출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걸 지금 눈앞에서 멈춰 보여주는 게 이 기슭라고 쇼베는 깨달았다. 쇼베와 이마사라のように驚異の目を見張ってキスケを見た。この時、小兵衛は空を仰いでいるキスケの頭から号光が差すように思った。쇼베이는 새삼스럽게 경의의 눈을 부릅뜨고 기슭을 보았다. 이때 쇼베이는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는 기슭의 머리에서 빛이 비치는 것처럼 느꼈다. 쇼베이와 기슭의顔を守りつつ、またキスケさんと呼びかけた。今度はさんと言ったが、これは十分の意識を持って証拠を改めたわけではない。쇼베이는 기슭의 얼굴을 지켜보며 다시 기슭 씨 하고 불렀다. 이번에는 씨라고 했는데 이는 충분한 의식을 갖고 칭호를 고친 건 아니다. その声が我が口から出て我が耳にいるや否や、小兵衛はこの証拠の不穏当なのに気がついたが、今さらすでに出た言葉を取り返すこともできなかった。그 목소리가 내 입에서 나와 내 귀에 들어오자마자 쇼베이는 이 칭호에 온당치 못함을 깨달았지만 이제 와서 이미 나온 말을 되돌릴 수도 없었다. 하이, 또答えたキスケもさんと呼ばれたのを不審に思うらしく、恐る恐る小兵衛の景色を伺った。네, 라고 대답한 기슭도 씨라고 불린 걸 미심쩍게 여기는 듯 흠칫흠칫 쇼베이의 기색을 살폈다. 쇼베이와少し間の悪いのをこらえて言った。いろいろのことを聞くようだが、お前が今度島へやられるのは人を殺めたからだということだ。俺についでにその訳を話して聞かせてくれぬか。쇼베이는 좀 거북한 것을 참고 말했다.
여러 가지를 묻는 것 같은데 자네를 이번에 섬에 보내는 건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는 거야. 내친 김에 나한테 그 까닭을 말해주지 않겠나? 기스케와 히도크 오스레 있다 요스데 가시꼬마리 마시다. と言って小声で話し出した。どうもとんだ心得違いで恐ろしいことをいたしまして、何とも申し上げようがございませぬ。後で思ってみますと、どうしてあんなことができたかと、自分ながら不思議でなりませぬ。全く夢中でいたしましたのでございます。기스케는 몹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으로 알겠습니다. 라며 작은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정말 뜻하지 않은 잘못으로 무서운 짓을 저질러서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나서 생각해보면 어째서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고 스스로도 정말 이상합니다. 아주 정신없이 저지른 짓이었어요. 私は小さい時に二親が自役で亡くなりまして、弟と二人後に残りました。はじめはちょうど軒下に生まれた犬の子に不憫をかけるように、町内の人たちがお恵みくださいますので、近所中の走り使いなどをいたして、上小声もせずに育ちました。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역병으로 돌아가셔서 남동생과 둘이 뒤에 남았지요. 처음에는 마치 처마 밑에서 태어난 강아지를 가엾게 여기듯이 동네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 동네에 심부름등을 하며 굶지도 얼지도 않고 자랐지요. 次第に大きくなりまして、職を探しますにも、なるたけ二人が離れないようにいたして、一緒にいて助け合って働きました。去年の秋のことでございます。私は弟と一緒に西陣の織り場に入りまして、空引きということをいたすことになりました。점차 커서 직업을 구하면서도 되도록 둘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서 같이 있으면서 서로 돕고 일했지요. 작년 가을의 일입니다. 저는 동생과 함께 니시징 직조 공장에 들어가서 수직기 일이라는 걸 하게 되었어요. そのうち弟が病気で働けなくなったのでございます。その頃私どもは北山の掘ったて小屋同様のところに寝起きをいたして、神谷川の橋を渡って織り場へ通っておりましたが、私が暮れてから食べ物などを買って帰ると、弟は待ち受けていて、私を一人で稼がせてはすまないすまないと申しておりました。그러다가 동생이 아파서 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 무렵 우리는 기타야마의 판잣집 같은 곳에 살면서 가미야가와 다리를 건너 직조 공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만, 내가 해진 뒤 먹을 것 등을 사서 돌아오면 동생은 기다리고 있다가 나 혼자 일하게 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ある日、いつものように何心なく帰ってみますと、弟は布団の上に突っ伏していまして、周りは血だらけなのでございます。私はびっくりいたして、手に持っていた竹の皮包みや何かをそこへおっぽり出して、そばへ行って、どうしたどうしたと申しました。어느 날 평소처럼 아무 생각 없이 돌아와 보니 동생은 이불 위에 엎드려 있고 주인은 피투성이입니다. 나는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대나무 껍질 봉지며 뭐며 거기에 내팽개치고 옆으로 가서 왜 그래 왜 그래 라고 말했어요. すると弟は真っ青な顔の両方の方から顎へかけて血に染まったのをあげて私を見ましたが、物を言うことができませぬ。息をいたすたびに傷口でヒューヒューという音がいたすだけでございます。그러자 동생은 새파래진 얼굴이
양쪽 뺨에서 턱에 걸쳐 피에 물든 걸 들어 나를 보았지만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숨을 쉴 때마다 상처에서 색색 소리가 날 뿐입니다. 私にはどうも様子がわかりませんので、どうしたのだい？血を吐いたのかい？と言ってそばへ寄ろうといたすと、弟は右の手を床について少し体を起こしました。나는 도무지 상황을 알 수가 없어서 무슨 일이야? 피를 토했냐? 면서 옆으로 다가가려 하자 동생은 오른손을 바닥에 짚고 몸을 조금 일으켰어요. 左の手はしっかり顎の下のところを押さえていますが、その指の間から黒血の塊がはみ出しています。弟は目で私のそばへ寄るのを止めるようにして口をききました。ようようものが言えるようになったのでございます。 왼손은 턱 아래 부분을 꽉 누르고 있는데 그 손가락 사이로 검은 핏덩어리가 비어져 나와 있어요. 동생은 눈으로 내가 곁에 다가서는 것을 말리듯이 하며 입을 열었어요. 겨우겨우 말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すまない。どうぞ堪忍してくれ。どうせ治りそうにもない病気だから、早く死んで少しでも兄貴に落臥させたいと思ったのだ。笛を切ったらすぐ死ねるだろうと思ったが、息がそこから漏れるだけで死ねない。미안해. 부디 용서해줘. 어차피 나을 것 같지도 않은 병이니 빨리 죽어서 조금이라도 형을 편하게 해주고 싶었어. 숨통을 끊으면 곧 죽을 줄 알았는데 숨만 거기서 새어나올 뿐 죽지를 못해. 深くと思って力いっぱい押し込むと横へ滑ってしまった。歯はこぼれはしなかったようだ。これをうまく抜いてくれたら俺は死ねるだろうと思っている。物を言うのが切なくっていけない。どうぞ手を貸して抜いてくれ。というのでございます。깊이 하려고 힘껏 찔러 넣었더니 옆으로 미끄러져 버렸어. 칼날이 망가지지는 않은 것 같아. 이걸 잘 빼주면 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말하는 게 괴로워 죽겠어. 어서 도와서 좀 빼줘. 라고 하는 겁니다. 弟が左の手を緩めるとそこからまた息が漏ります。私は何と言おうにも声が出ませんので、黙って弟の喉の傷を覗いてみますと、何でも右の手にカミソリを持って横に笛を切ったが、それでは死にきれなかったので、そのままカミソリをえぐるように深く突っ込んだものと見えます。 동생이 왼손을 느슨히 하면 거기서 또 숨이 셉니다. 나는 뭐라고 하려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잠자코 동생 목구멍의 상처를 들여다보니 뭔가 오른손에 면도칼을 들고 옆으로 숨통을 끊었지만 그걸로는 죽을 수 없어서 그대로 면도칼을 도려내듯 깊이 찔러 넣은 것으로 보여요. 애가やっと2寸ばかり傷口から出ています。私はそれだけのことを見てどうしようという思案もつかずに弟の顔を見ました。弟はじっと私を見つめています。손잡이가 겨우 2지 정도 상처 밖으로 나와 있어요. 나는 그만한 일을 보고 어째야겠다는 생각도 안 들어 동생의 얼굴을 보았어요. 동생은 가만히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私はやっとのことで、待っていてくれ、お医者を呼んでくるから、と申しました。弟は恨めしそうな目つきをいたしましたが、また左の手で喉をしっかり押さえて、医者が何になる、ああ苦しい、早く抜いてくれ、頼む、というのでございます。저는 겨우 기다리고 있어, 의사를 불러올게, 라고 말했어요. 동생은 원망스러운 눈초리를 했습니다만 다시 왼손으로 목구멍을 꽉 누르며 의사가 무슨 소용이야. 아 힘들어. 빨리 빼줘. 부탁이야. 라고 말합니다.
私は途方に暮れたような心持ちになって、ただ弟の顔ばかり見ております。こんな時は不思議なもので、目がものを言います。弟の目は、早くしろ、早くしろ、と言って、さも恨めしそうに私を見ています。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동생 얼굴만 보고 있었어요. 이럴 때는 신기하게도 눈이 말을 해요. 동생 눈은 빨리 해, 빨리 해 라고 말하며 잠옷 원망스러운 듯이 저를 보고 있어요. 私の頭の中ではなんだかこう車の輪のようなものがぐるぐる回っているようでございましたが、弟の目は恐ろしい催促をやめません。それにその目の恨めしそうなのがだんだん険しくなってきて、とうとう敵の顔でも睨むような肉肉しい目になってしまいます。제 머릿속에서는 왠지 이렇게 수레바퀴 같은 게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는데 동생 눈은 지독한 재촉을 멈추지 않아요. 게다가 그 눈에 원망스러운 듯한 게 점점 험악해져서 마침내 원수의 얼굴이라도 노려보는 듯한 증오하는 눈이 되어버려요. それを見ていて私はとうとうこれは弟の言った通りにしてやらなくてはならないと思いました。私は仕方がない、抜いてやるぞ、と申しました。すると弟の目の色がからりと変わって晴れやかにさも嬉しそうになりました。그걸 보면서 저는 마침내 이건 동생이 말한 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지, 빼줄게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동생의 눈빛이 확 바뀌어 맑게 아주 기뻐진 듯 했어요. 私は何でも一思いにしなくてはと思って膝をつくようにして体を前へ乗り出しました。弟はついていた右の手を離して今まで喉を押さえていた手の肘を床について横になりました。私はカミソリの柄をしっかり握ってずっと引きました。저는 어쨌든 단숨에 해야겠다고 생각해 무릎을 꿇듯이 해서 몸을 앞으로 내밀었어요. 동생은 찌르던 오른손을 놓고 그동안 목을 누르던 손 팔꿈치를 바닥에 짚으며 누웠어요. 저는 면도칼에 손잡이를 꽉 잡고 쓱 뽑았어요. この時私の内から閉めておいた表口の戸を開けて近所のばあさんが入ってきました。留守の間、弟に薬を飲ませたり何かしてくれるように私の頼んでおいたばあさんなのでございます。이때 제가 안쪽에서 잠가둔 출입구 문을 열고 이웃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집에 없는 동안 동생에게 약을 먹이거나 뭔가 해달라고 제가 부탁해둔 할머니예요. もうだいぶうちの中が暗くなっていましたから、私にはばあさんがどれだけのことを見たのだかわかりませんでしたが、ばあさんはあっといたきり表口を開け放しにしておいて駆け出してしまいました。벌써 꽤 안이 어두워져 있었으니까 저는 할머니가 얼만큼을 보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할머니는 깜짝 놀란 나머지 문을 열어둔 채 달려나가고 말았어요. 私はカミソリを抜くとき、手早く抜こう、まっすぐに抜こうというだけの用心はいたしましたが、どうも抜いた時の手応えは今まで切れていなかったところを切ったように思われました。刃が外の方へ向いていましたから、外の方が切れたのでございましょう。저는 면도칼을 뺄 때 재빨리 빼자, 곱게 빼자는 것만은 조심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뺐을 때의 손느낌은 지금까지 베이지 않았던 것을 뺀 것 같았어요. 칼날이 바깥쪽을 향하고 있었으니까 바깥쪽이 베인 것이겠지요. 私はカミソリを握ったままばあさんの入ってきてまた駆け出していったのをぼんやりして見ておりました。ばあさんが行ってしまってから気がついて弟を見ますと、弟はもう息が切れておりました。
저는 면도칼을 쥔 채 할머니가 들어오고 다시 달려나간 걸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가버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동생을 보니 동생은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어요. 기즈구치からは大層な血が出ておりました。それから年寄り衆がおいでになって役場へ連れて行かれますまで、私はカミソリをそばに置いて、目を半分開いたまま死んでいる弟の顔を見つめていたのでございます。상처에서는 상당한 피가 나고 있었지요. 그러고서 관리가 오셔서 관청에 끌려갈 때까지 저는 면도칼을 옆에 두고 눈을 반쯤 뜬 채 죽은 동생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少しうつむき加減になって小兵衛の顔を下から見上げて話していた喜助は、こう言ってしまって視線を膝の上に落とした。약간 고개를 숙인 채 쇼베의 얼굴을 밑에서 올려다보며 말하던 기스케는 이렇게 말하고는 시선을 무릎 위로 떨어뜨렸다. キスケの話はよく条理が立っている。ほとんど条理が立ちすぎていると言ってもいいくらいである。キスケ이야기는 조리가 잘 짜여 있다. 거의 조리가 너무 짜여 있다고 해도 좋을 정도다. これは半年ほどの間、当時のことを幾度も思い浮かべてみたのと、役場で問われ、町奉行所で調べられるその度ごとに、注意に注意を加えてさらって見させられたのとのためである。이는 반년 정도의 기간, 당시 일을 여러 번 떠올려 본 것과 관청에서 질문을 받고 마치부교소에서 조사받는 그때마다 주의에 주의를 기울여 되풀이해 보인 것 때문이다. 小兵衛はその場の様子を目の当たり見るような思いをして聞いていたが、これが果たして弟殺しというものだろうか、人殺しというものだろうか、という疑いが話を半分聞いた時から起こってきて、聞いてしまってもその疑いを解くことができなかった。쇼베는 그때의 모습을 눈앞에 보는 듯한 심정으로 듣고 있었는데, 이게 과연 동생을 죽였다는 건가? 살인이라는 건가? 라는 의구심이 이야기를 반쯤 들었을 때부터 들기 시작해 다 듣고 나서도 그 의구심을 풀 수가 없었다. 弟はカミソリを抜いてくれたら死なれるだろうから抜いてくれと言った。それを抜いてやって死なせたのだ。殺したのだとは言われる。しかしそのままにしておいてもどうせ死ななくてはならぬ弟であったらしい。동생은 면도칼을 빼주면 죽을 수 있으니 빼달라고 했다. 그걸 빼줘서 죽게 한 것이다. 죽인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대로 두어도 어차피 죽어야 할 동생이었던 것 같다. それが早く死にたいと言ったのは苦しさに耐えなかったからである。喜助はその苦を見ているに忍びなかった。苦から救ってやろうと思って命を絶った。그게 빨리 죽고 싶다고 말한 건 괴로움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스케는 그 괴로움을 보고 있을 수 없었다. 괴로움에서 구해주려고 목숨을 끊었다. それが罪であろうか。殺したのは罪に相違ない。しかしそれが苦から救うためであったと思うと、そこに疑いが生じてどうしても解けぬのである。그게 죄일까? 죽인 것은 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게 고통으로부터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의구심이 생겨 아무래도 풀리지 않는 것이다. 小兵衛の心の中にはいろいろに考えてみた末に自分よりも上の者の判断に任そうかないという念、大取り邸に従うほかないという念が生じた。
翔兵衛はお奉行様の判断をそのまま自分の判断にしようと思ったのである。翔兵衛마음속에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본 끝에 자신보다 윗사람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 권위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쇼베는 오부교원님의 판단을 그대로 자기 판단으로 삼으려 했다. そうは思っても翔兵衛はまだどこやらに腑に落ちぬものが残っているので、なんだかお奉行様に聞いてみたくてならなかった. 그렇게는 생각해도 쇼베는 아직 어딘가에 납득할 수 없는 것이 남아있어서 왠지 오부교원님께 묻고 싶어 견딜 수 없었다. 次第に更けてゆくおぼろよに、沈黙の人二人を乗せた高瀬船は黒い水の表を滑っていった. 점점 깊어가는 으스름 달밤에 침묵한 두 사람을 실은 귀양선은 검은 물 위를 미끄러져